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화면 녹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글자는 더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00페이지, 우리 교과서 100페이지의 대도시권의 확대, 그러니까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두 번째 시간인데, 소주제로는 대도시권의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대도시권의 대도시권의 형성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대도시권, 우리가 지난번에는 도시의 내부 구조, 도시는 이렇게 생겼다. 이러한 집시면성과 이지면성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러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무슨 도시로?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권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대도시의 여러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중심 도시, 대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중심 도시의 세력권으로 대도시로의 통근 통학이 가능한, 그러니까 통근하고 통학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늘 밤에 집에 귀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일 생활권이어야만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대도시권의 구조를, 모식도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도시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 여기까지를 우리는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하루 안에 이 중심 도시로 통근 통학이 어렵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만 통근하고 통학을 하기 때문에, 통근 통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해야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도시권의 형성 배경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대도시의 과밀화,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점점 빽빽해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더라.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우리 앞으로 수도권에 또 이제 이 광역교통망이죠. 광역교통망, GTX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철도 시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하얗게 색칠된 부분이 서울의 경계입니다. 근데 서울 이외에 경기도 지역에 서울로 연결되는 이 보라색, 그죠? GTX A 노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황색입니까? 노란색 GTX B 노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GTX C 노선이라고 해서 중심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외곽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부의 인구 및 기능 분산 정책.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고자 하더라.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이렇게 신도시가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 안에보다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인천의 송도입니다. 송도인데 중앙을 이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상업 기능, 아니면 기업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주거 기능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에 의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인구와 기능의 과밀화가 발생하고, 그리고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거주지와 산업시설을 분산하게 된다. 또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 또 근교농촌이 하나의 일일 생활권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서울의 그 기능이 어디까지, 경기도 전역까지 미칠 수 있는 대도시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구조를 살펴볼 건데, 이건 아까 쌤이 봤던 그 모식도죠. 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도시가 있고, 교외 지역이 있고, 대도시 영향권이 있고, 배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심 도시. 중심 도시는 가장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대도시권의 중심 지역이고, 도심과 부도심이 발달한 다액 구조를 이루더라. 아무래도 도시가 크다 보니까 도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이 여러 개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부도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다액 구조. 도심이 하나만 있으면 다액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액 구조를 이루더라. 그만큼 복잡한 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외 지역, 중심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외곽에 있는 요 지역을 의미하는데, 중심 도시와 연속된 지역이고 주거, 공업 기능 등이 이제 이 중심 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확대가 되더라. 그래서 거의 하나 된 모습을 띠고 있겠죠. 그리고 대도시 영향권 같은 그 교외 지역 더 바깥에 있는 권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적 경관이 점점 미약해지더라. 뭔가 좀 건물도 좀 한산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군데군데 비어있는 땅도 좀 보일 거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근 형태 및 토지 이용이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시인지 촌락인지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은 중심 도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더라라는 겁니다. 주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 중심 도시로의 출퇴근이 또는 통학이 많겠죠. 자, 그리고 배후 농촌 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촌 지역이죠. 근데 어디에? 배후에 뒤에 있는 중심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중심 도시 뒤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농촌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 중심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더라. 그래서 중심 도시로의 최대 통근 가능 지역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중심 도시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중심 도시에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중심 도시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원예 농업이 또 발달하기도 하더라. 왜냐하면 중심 도시로부터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연결도 잘 되어 있는 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의 작물은 이제 상업적 원예 농업들이 발달하기야 좋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우스 재배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용 작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모식도와 아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대도시권인데 수도권에서 대도시는 바로 수도겠죠. 바로 서울이겠죠. 이 서울에 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가 수도권인데, 바로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모식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자면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요 서울이 요렇게 지금 서울이 돼 있는데, 요 서울이 중심 도시가 될 거고요. 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리, 하남, 성남, 수원, 시흥, 부천, 고양, 요 정도가 교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주거랑 공업 기능들이 매우 빽빽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벗어나는 남양주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오산, 화성과 같은 요 정도 권역이 이제 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 양평, 여주, 이천 한 요 정도 권역이 이제 서울의 배후 농촌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상업적 농업들이 행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강원도가 되겠죠.
강원도는 주로 이제 하루 안에 출퇴근이 물론 좀 어려운,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 생활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KTX라든지 이런 철도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대도시 영향권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충청까지 실제로 뭐 금방 가거든. 하지만 뭐 전통적으로 우리 도로교통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까지가 우리 수도의 영향을 받는, 서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확대가 되기도 하는데, 교통로의 신설 및 대중교통 노선의 연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서울의 지하철이 이제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하철보다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GTX라는 새로운 노선을 앞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탄에서 비교적 거리가 지금 현재는 동탄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GTX를 타면은 뭐 3, 4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선의 연장은 대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해져서 대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대도시권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책에 있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그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권역은 한 이 정도가 된다는 거지. 왜? 여기에서 통근 통학자 수가 색깔이 옅어질수록 이제 적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도의 일대에서는 서울로 지금 통근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서 제일 많이 대구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포항, 구미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변에 양산, 김해, 밀양, 창원 이런 등지에서 부산에 출퇴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심대 도시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요까지. 대구는 요까지. 서울은 요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6번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책 101페이지에 있는 거죠. 부산광역시의 주변 인구의 인구 비율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부산이 70%가 있고 주변 지역이 30%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이러한 분포를 나타내요. 창원 10%, 마산 8%, 김해 6%, 양산 4%, 진해 2%. 근데 2015년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더 늘어났죠. 40%까지. 근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김해도 증가했고 양산도 증가했고 창원은 매우 증가했는데, 요거는 이제 진해와 마산이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김해의 인구 이동을 한번 보게 되면은 부산에서 김해로 간 사람은 12,000명, 김해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사람은 11,000명이죠. 그래서 어쨌든 1000여 명 정도는 부산에서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부산의 영향권이 좀 더 멀어졌다, 영향권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도권의 그 신도시가 지금 적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서울의 과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이제 일산, 그 다음에 중동, 평촌, 삼본, 이 분당 이렇게 해서 1기 신도시가 서울 외곽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더 지나서 계속 서울이 복잡해지고 경기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외곽 지역에 2기 신도시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양주, 파주, 김포, 인천, 그리고 성남의 판교죠. 그 다음에 서울의 위례, 수원의 광교, 그 다음에 화성의 동탄, 그 다음에 평택의 고덕까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좀 더 이 수도권의 영향력이 더 외곽으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도시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대도시에 근교 농촌의 변화가 생기더라. 아무래도 대도시에 붙어 있다 보니까
농촌이었던 것들이 도시적 모습이 나타나더라. 농경지가 감소하고 사람이 유입되니까 도시적 토지 이용이 증가한. 도시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경지가 주택이 되거나 공장이 되거나 상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재배 확대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증가하더라.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등 이런 것들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소득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가 되기도 한다. 또 겸업농가가 증가하더라. 농외소득이라고 하기도 하죠. 농업 이외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주민 구성이,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공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생활이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관광, 농업 및 펜션 등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가깝다 보니까 여가 공간으로 개발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 부산의 영향권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김해의 변화를 보게 되면 1995년도에 비어경작지만 해도 이만큼 1억 제곱미터였는데 2015년대는 고철 한 얼마입니까? 7,500 그죠? 한 3, 40%가 줄어들었죠. 벼경작지가. 그럼 그 나머지 뭘로? 주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자료 7번에 10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갖다 놨는데 서울의 이 안산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안산에는 서울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이용을 해서 도시에서는 농사 짓는 거 어려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안산,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이런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교통대학이 여기 있죠. 교통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물류기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 일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일기 신도시였죠. 일기 신도시로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발달하게 되고 지금은 특례시로 바뀌었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지가가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저렴하니까 여기는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더라.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등장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쇼핑센터, 넓은 부지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쇼핑센터가 들어서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착역의 변화を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서울 안에서 있던 것들이 서울 밖으로 1호선 같은 경우 수원도 가고 1호선은 실제 어디까지 가냐면 충남 아산까지 갑니다. 충남 아산까지 엄청 멀리 가죠. 인천도 1호선이 가고 의정부도 1호선이 가고 그죠? 고양의 3호선이 가고 수원의 분당선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선들이 수도권 안에는 연결되어 있고 그게 수도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표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지금 교무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SMR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서 잠을 잘지언정 또 한번 돌려들어서 꼭 듣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